어느 순간 주전자는 나는 터져버릴 거라고 말했어. 그 폭발이 회사든 인간관계든 나 자신에게 반드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거라고 좀 무서운 말을 해드렸어. 그러면서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렸거든.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컨설팅 해오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야 3가지를 선정해봤어.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는 거는 본능이야. 그래서 오늘은 딱 정리해줄게. 저는 회사 생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많으면 에너지가 딸리고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많이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가졌던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이세요. 자신이 예민하고 내향적이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저 또한 내향형이라서 조직 생활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그만뒀기 때문에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내향적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또 알게 된 노하우도 있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PD님 MBTI I? 사람 만나면서 조금 기빨린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야? 네, 자주 해요. 그래? 그럼 스트레스는 주로 어떻게 풀어? 혼자 집에 있는 혼자 집에서 뭐 해? 누워있어요. 그래, 그 누워있으면 얘는 충전돼?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실제 컨설팅을 받은 A씨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녀는 31살이고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야. 그런데 팀장님이 수시로 돌발 업무를 시키는 거야. 동료들은 사소한 수다에도 우리끼리 친하면 좋잖아 하면서 계속 이분을 끌어들인 거지.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동료들과 함께 가는 분위기니까 점심시간도 고역이고. A씨는 그래서 속으로 오늘만큼은 우리 PD님처럼 퇴근 후 집에 가서 진짜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갑자기 팀원 한 명이 회식을 제안하고 또 분위기를 깰까봐 억지로 참석한 거지. 집에 돌아온 순간 좀 억눌렸던 감정이 이렇게 폭발한 거야. 나 왜 이런 자리에 끌려가야 되지?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만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면서 신경 과민 증상까지 보이게 된 거야.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거지. 나는 A님한테 A님의 사회생활은 마치 팔팔 끓고 있는 주전자에 김 나오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겠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 주전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 넘치다가 결국에는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그 뜨거운 증기가 손을 데우고 화상을 입히다가 어느 순간 주전자는 터져버릴 거라고 말했어. 그 폭발이 회사든 인간관계든 나 자신에게 반드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거라고 좀 무서운 말을 해드렸어. 그러면서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렸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이직을 하셨고 영상 관련 제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웨딩 쪽에서 사진 촬영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너무 좋으시대. 딱 3일만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본인은 회사 생활에 진짜 안 맞았다고. 지금은 너무 좋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어때?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 다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 음식점에서 알바했었는데 기가 많이 빨렸어요. 맞아. 기도 많이 빨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만나기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근데 피디님,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구분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 맞아. 흔히 착각하는 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좀 기피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는 거는 본능이야. 그래서 오늘은 딱 정리해 줄게. 내향적인 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쓰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채워. 너무 신기하지?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에너지를 소모해.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 아니면 애인이나 극도로 편한 사이에서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야. 회사 생활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쭉쭉쭉쭉 떨어지겠지. 당연히 집중력도 흐려지고 스트레스도 올라가면서 예민해지게 되는 거야. 마치 담장이를 조심스럽게 걷던 고양이가 갑자기 시끄러운 놀이터 한복판에 떨어진 느낌.
고양이는 원래 조용한 곳에서 균형 잡으면서 신중하게 움직이잖아. 근데 갑자기 사망에서 소음과 막 사람들 움직임이 쏟아지면 모든 감각이 과부하되고 순간 얼어붙게 되고 경계심이 폭발하게 될 거지. 예전에 그래서 나도 보직 생활할 때 화장실 가는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온다든지, 점심시간은 좀 같이 먹지만 산책 시간은 꼭 확보한다든지, 차가 있어서 차에서 잠깐 심을 했었어.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10분은 안 넘기게 했었지. 답은 이런 분들은 잠깐만이라도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 두 번째, 가벼운 인간관계 극혐. 이게 뭔 말인지 느낌이 와? 약간 감정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 가려나?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연락 없던 친구들 한 50명이 갑자기 카톡으로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방안을 갑자기 누가 팍 열고 잘 지냈어? 이렇게 묻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는 선의로 보낸 거지만 오히려 이렇게 의미 없고 형식적인 그런 관심이 기쁘기보다는 살짝 어색하고 피곤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보통 회사에서의 관계가 이런 식이야. 내향인들은 뭔가 진심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관계를 가식적으로 느낄 수 있고 깊이 있는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가 조금 괴로운 거야. 그냥 일만 좀 격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장님 아들 대학 가는 거, 뭐 군대 가는 거, 대리님 결혼 기념일? 안 궁금하다? 근데 만약에 일을 하면서 인맥에 따라서 뭐 일의 성과가 좌우된다? 아마 그럼 미쳐버릴걸? 일과 상관없는 친분 관계로 이게 정해지는 것처럼 내향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또 참고 참는 거지. 세 번째는 빠르게 대응하는 업무가 어렵다. 이거는 좀 특징마다 다르겠지만 시시각각 변하면서 대응하는 일, 약간 플렉시블한 일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변경되고 막 할까 말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한다면 정신도 없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 왜냐면 이분들에게는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거든.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한 거야. 돌발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야 된다면 약간 그런 선택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더욱이 상사가 막 이 말했다, 막 저 말했다 막 이렇게 하면 진짜 퇴사 생각나고 엄마 보고 싶고 뭐 그런 거야. 내향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서 적응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얘기하면 좀 이해 가겠다. 내 고객 중에서 조연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날 현장이 바뀌는 거야. 한 번은 배우, 뭐 날씨, 감독, 세트장, 뭐 문제 시시각각 터지는 거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억압적 환경에서 참고 참았지만 결국 터져서 상담을 요청했어. 영화 일은 너무 좋지만 더 이상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었어.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영화 일을 포기했냐? 아니야. 그 특성을 찾는 방향으로 방향을 찾아서 지금은 영화 기획사에서 시나리오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말이지. 대본 검토, 시인작가 발굴, 자기의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을 살려가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대. 이처럼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회사 업무에 안 맞는 게 아니야. 장점을 잘 살려간다면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돼.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컨설팅 해오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야 3가지를 선정해봤어. 첫 번째는 번역 및 교정 일이야. 번역을 하거나 교정을 하는 일은 세밀한 분석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합해. 특히나 대화보다는 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훨씬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영상 편집자야. 영상 편집 영역도 디테일한 감각과 집중력을 필요하는 직업이야.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엄청난 장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나가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려. 세 번째는 심리상담사야.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일에 핵심적인 강점인 경청하는 태도를 이미 갖고 있어. 이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신을 모른 채 일하다가 큰 상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분명히 자신의 강점이 있음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지.
확실하게 말할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직업을 탐구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있겠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